건강과 행복을 향한 나의 여정. 제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건강과 행복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란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부와 지위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성공은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소홀히 한 이른바 건강 실패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일련의 깨달음을 통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인해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비참하고 가족들이 건강이 나빠서 짐이 된다면 100살까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진정한 건강과 행복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건강을 총체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가꾸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삶에 온전히 참여하고 열정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곁에 있을 수 있는 에너지와 활력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어나고 매일 밤 만족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중용의 가치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많이 먹고 필요 이상으로 술을 마시는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과잉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공과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보다 더 잘못된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제게 제공되는 모든 간식과 음료를 탐닉했던 특정 휴가 시즌이 생각납니다. 연휴가 끝날 무렵 저는 기운이 없고 짜증이 나며 제 자신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식습관도 이제는 단순히 식욕을 채우기보다는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음식을 신중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 건강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식사의 즐거움도 향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만족스러워서 더 이상 과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장시간 근무를 명예의 훈장처럼 여기며 자부심을 가졌었죠. 이제는 생산성이란 근무 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질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균형 덕분에 실제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가 활동에서도 절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든 소셜미디어를 검색하든 취미에 빠져들든 어떤 한 가지 활동이 제 시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고 한 가지 일에 지치지 않습니다. 제 세계관에 미친 불교의 영향. 저는 여행을 통해 다양한 철학과 영적 전통을 탐구했지만 가장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고통의 본질과 해탈의 길에 대한 부처님의 통찰은 제 세계관을 깊이 형성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개념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저는 좋은 경험에 필사적으로 집착하여 그것을 영원히 지속시키려고 노력했고 부정적인 경험에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하곤 했습니다. 이 끊임없는 투쟁은 저를 지치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심각한 병마와 싸우고 계실 때 병상 옆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저는 부인할 수 없는 무상함의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묘한 평안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저는 힘든 시기를 겪을 때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되뇌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고통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기쁨을 경험할 때 그것을 꽉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특별한 경험은 끝나지만 새로운 기쁨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순간에 온전히 감사합니다. 무상함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저로 하여금 무집착을 실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나 사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이 외부 환경이나 소유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족을 깊이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족 관계도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 제 삶을 변화시킨 불교 가르침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마음 챙김과 현재 순간 인식의 실천입니다. 예전에는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현재를 거의 살지 못했어요. 실제로 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삶을 지켜보는 것 같았죠. 저는 간단한 마음 챙김 운동으로 작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몇 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는 식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계속 방황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더 능숙해졌습니다. 한 가지 생생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전 수백 번도 더 갔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 챙김을 연습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나뭇잎의 생생한 초록색, 나무 껍질의 복잡한 무늬, 새들의 노랫소리 등 모든 것이 너무 생생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할 때 매 순간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깨달음을 제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껴요.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온전히 집중합니다. 일할 때는 당면한 과제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어서 종종 마음이 방황할 때도 있지만 이 연습 덕분에 제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충만해졌어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습관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재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가상의 걱정을 버리고 실제로 눈앞에 있는 일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 관리하기. 제 여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감정,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질이 급해서 좌절감이나 위협을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곤 했어요. 저는 이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약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중요한 회의에 늦어서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어요. 다른 운전자가 저를 끼어들었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공격적인 제스처를 취했죠. 회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폭발은 교통 상황을 바꾸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 기분을 망치고 회의에서 제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분노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분노가 다른 누구보다 저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관리하는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몇 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하루, 일주일, 1년 후에도 문제가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종종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화를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분노의 근본 원인을 찾는 법도 배웠는데 이는 종종 제 자존심과 독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무시를 당해서 무력감을 느끼나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면 표면적인 유발 요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에 지배당하는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려고 노력합니다. 분노가 제 행동을 좌우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인정합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간관계와 전반적인 마음의 평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절대적인 진리인 양믿곤 했어요.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과 자기의심이 많았죠. 명상과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 저는 생각을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정신적 사건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밀어내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그 생각을 인정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주의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나 걱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연습은 특히 불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걱정스러운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곤 했어요. 이제는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현실이 아닌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덕분에 어려움에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명상의 힘. 명상은 제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저와 맞지 않는 신비로운 수행법이라고 생각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고 규칙적으로 명상을 시작하면서 그 엄청난 효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단 5분의 간단한 호흡 명상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면서 공기가 몸 안팎으로 움직이는 감각을 알아차렸죠. 마음이 계속 방황하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바빠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실제로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중력과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정신 운동과 같은 것이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명상 세션 그 이상의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상황에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제 자신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더 차분해지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명상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압도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상을 하던 중 명료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생각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제 불안감이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러한 통찰을 통해 더 명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명상은 양치질하는 것만큼이나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명상은 차분하고 명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쁜 날에도 몇 분밖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명상을 하면 그날의 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민과 관대함 키우기. 이 여정을 진행하면서 저는 타인과 제 자신에 대한 연민과 관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높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연민이 비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리더십에 대한 저의 접근 방식에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프로젝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원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의 성과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연민을 가지고 상황에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앉아 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성과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관계가 강화되고 팀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 힘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상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보다는 이해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연민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전에는 실수나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가혹하게 꾸짖으며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였어요.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낙담하고 의욕이 떨어질 때가 많았죠. 이제 저는 좋은 친구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친절함으로 제 자신을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수를 하면 가혹한 자기 비판 대신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관대함은 제 인생 철학의 또 다른 초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 외에도 관대함을 베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 대의를 위해 내 시간을 자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관대함을 베푸는 행동은 물질적 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유대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역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간다고 생각했지만 곧 제가 주는 것만큼이나 받는 것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와 관점을 들으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공감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연민과 관대함의 실천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더 큰 목적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행복과 웰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혜와 관점. 저는 여행을 통해 지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에 열려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심오한 깨달음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절실히 와닿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생태학에 관한 책을 읽다가 문득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생태계 전체에
하급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러한 이해는 자연계를 넘어 우리의 행동, 말, 심지어 생각까지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저는 제 행동과 그 잠재적 결과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세계에 대한 책임감과 유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자연이나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의 일부로 여깁니다. 제가 깨닫게 된 지혜의 또 다른 측면은 옳고 그름의 상대성입니다. 어렸을 때는 사물을 흑백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윤리적 고려에 있어 맥락과 관점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가치관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뉘앙스와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최신 지식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나이든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곤 했어요. 이제는 저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통찰력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방식으로 제 삶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충만한 삶 살기. 이 모든 교훈과 경험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저의 접근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진정한 성취감은 외형적인 성공의 지표가 아니라 제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한 인간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최고의 나 자신이 되는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저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감을 느끼는 대신 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하는 일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성취감을 느끼는데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제 가치관에 부합하고 목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순간이 심오한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소소한 즐거움과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저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목표를 향한 노력과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지만 구체적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큼이나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놓아버리는 것은 성취를 향한 저의 여정에서 강력한 연습이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놓아버리니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현재에 더욱 집중하고 제 삶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의 은유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유연하고 겸손하며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찾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감을 키우는 것도 성취의 또 다른 열쇠였습니다. 저는 진정한 부는 충분할 때를 아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만족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적용. 이러한 철학적 아이디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지속적인 시행착오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데 집중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자신만의 어려움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학적인 행동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분노보다는 연민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매우 신경 쓰곤 했었는데요. 이것은 어려운 교훈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 자신의 가치와 윤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도전에 직면할 때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